이게 광섬유하고 정기적인 방식을 둘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끝까지 가는 데까지는 정보가 이동할 때까지는 광섬유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약간 거울에 상을 맺혀주는, 우리 이게 인간에게 빛이 들어오면은 상이 거꾸로 뒤로 맺히잖아요. 그래서 뇌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울에다가 비춰주, 거울 방식처럼 상을 비춰줘가 정보를 비춰줘갖고 거기 정기적인 방식으로 거기서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읽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방식을 결합을 해갖고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광섬유선 같은데 신호가 연결될 때 서로 이렇게 신호의 간섭, 전파의 간섭을 광섬유선 안과 밖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쳐가지고 그것을 외부의 전파 간섭을 갖다가 없애는 식으로, 열도 좀 차폐가 되죠. 여러 겹으로 해놓으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전기 같은데도 전기선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광섬유선 자체 안에다가 석영실을 기초선으로 삼고 내신 구조로 삼고 거기다가도 코팅 구조를 안팎으로 주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부에 이제 어떤 광섬유선 피복 정도는 그렇지, 뭐 다른 거 이제 합성섬유 나일론 선으로 하는 거, 아크릴 선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하는 것, 내신 구조를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로 하는 것, 또는 아크릴 선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도 어떤 아크릴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이걸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라고 했습니다. 카본섬유나 어떤 이런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가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서 만들거나, 여기 실리콘, 여기 어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 곰팡이 액상 재질을 좀 첨가를 해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것을 펠리클에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펠리클에도 의류방수제가 들어간다든지, 뭐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접착제 방식으로 뭐 그런데 한다든지, 액상 구조로 좀 10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다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로서 이렇게 그것을 적용해서 펠리클도 만들 수 있고요. 반도체의 적층 구조에 있어서도 제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거나, 아니면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을 얇게 도포하는 식으로 해서 저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적층할 때 약간 비스듬히 적층하는 방식으로 열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적층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떤 건물에도 지하 터널, 지하층이 있듯이 이렇게 웨이퍼를 가공을 식각을 해가지고 밑에다 지하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구리예선이다. 그러면 구리예선이 됐든 뭐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같은 이제 세라믹 유리구백 같은 거를 도포를 하든지, 또 웨이퍼의 다른 부분에도 도포를 해가지고 전기 같은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에 영향을 서로 간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컴퓨터에 만들 때 보면은 전원 서플라이에 전기가 이렇게 마더보드 같은데 그래프 같은 영향을 주고, 내장 사운드에 영향을 줘서 미세 전류가 이거를 수초력에 잡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차피하는 절연체를 만들면 이제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더보드, 그래프보드, 하드디스크 이런데,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케이스 자체를 갖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이런 구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어떤 자동차의 어떤 주요 운영 기판 이런 부분과 보일러 기판 이런 분들도 미세 전류가 흘러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연체를 전 세계 모든 기판이 안 들어가는 기판 부분에 절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알아야지 보이는 거죠.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서 전 세계 들어가는 걸 잘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기판 부분에 작은 배터리 구조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일정한 전압만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서 과전류가 흘리게 되면은 안녕 이렇게 일정한 어떤 배터리 아니더라도 통제 장치, 저는 전류 통제 장치를 통해서 어프 시켜 갖고 이게 운영 체제가 보호되도록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자체에도 이제 한전 같은데 전기가 끊어져도 안에 컴퓨터 배터리 또는 컴퓨터 내부 배터리 아니면 외부 배터리 발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사용을 해갖고 일정 그 전기가 공급이 되는 그런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다음에 디램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 정보가 이렇게 휘발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작은 플래시 구조를 주거나 아니면 작은 배터리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디램 자체에 어떤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전원을 거기서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에 휘발되는 디램을 갖다 플래시 메모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램 뭐좀 어떤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CPU 같은 것도 CPU를 크기별로 대중소 같은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틀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코어 부분도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시 메모리도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A사 레이더에서도 제가 레이더 소자에 그러니까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 목적별로 해서 크기별로 전력을 각각 공급하고 팀별로 해서 그것을 연합해서 레이저 전파를 쏘거나 이렇게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몇 개를 참여실지도 이렇게 각각 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전파를 쏠 때 그 방식 TV 화소수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같은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집적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CPU나 GPU 이런 반도체 부분에도 캐패시터 같은 거 그다음에 그다는 거기 뭡니까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때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보다 많은 집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구리회선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 전기선, 구리회선 자체를 갖다 캐패시터를 만드는 기술이 3차원 반도체와 기타 모든 반도체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다른 변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파생될 때 여기서 이렇게 트랜지스터 만들어줄 때도 제 방식의 어떤 금속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금속 두께를 대중소 만들거나 금속 두께 자체를 두꺼운 것에서 얇은 쪽으로 향하는 이렇게 압력밥솥에서도 그 기술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금속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한쪽 방면으로 흐를 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줌으로써 카패시터 역할을 해서 전력 줄다리기를 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트랜지스터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선 자체에다가 두꺼운 부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두꺼운 부분 만들어서 카패시터를 사용하는 기술. 중국에서 캐패시터가 없는 트랜지스터를 그럼 어디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마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리회선 자체에다가 도포,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다른 전파의 간섭을 차단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소묘선과 전기적인 신호를 같이 결합하는 그런 구조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 동영상에서 다른 전기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그 전기선을 피복에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제 이런 유리막 코팅제를 내부로 도포하고 그 옆에 이렇게 전 미세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여기도 도포 구조나 기타 다른 절연 구조를 가져주면 광소묘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웨이퍼에 대해서도 그것을 동일한 기술이 적용돼서 코팅제를 발라주거나 의류 방수제를 발라주거나 다른 절연 구조를 발라줘가지고 이렇게 전파 간섭이 없이 하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리회선 자체에다가도 이게 코팅 구조를 가져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각을 해갖고 지하층을 만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코팅 기술을 여러 겹으로 이제 들어가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기타 다른 코팅제를 발라서 절연 구조를 갖는 이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 성합하지 마십시다.